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생명공학 기업 엑셀릭시스에 관한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게 특히 흥미로운 게 엑셀릭시스를 $50 밑에서 사볼 만한 주식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 생명공학 분야가 참 뭐랄까 잠재력도 크지만 위험도 크잖아요. 맞아요. 워낙 변동성도 크고. 네. 그래서 진짜 좋은 기업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이 엑셀릭시스가 왜 주목받는지 그 이유를 좀 깊게 파보는 겁니다. 보고서 말대로 정말 괜찮은 기회일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네, 좋습니다. 핵심만 짚어서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왜 엑셀릭시스냐? 보고서 시작부터 딱 짚는 게 있어요. $50 미만에서 괜찮은 생명공학 주식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초기 임상 단계 회사거나 아니면 이미 너무 비싸진 회사들.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양극단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엑셀릭시스는 그 중간 어디쯤 보고서 쓸 때는 한 $39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뭔가 최적의 지점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우선 회사 자체부터 좀 봐야겠죠. 엑셀릭시스. 시가총액이 한 $14억 정도라고 하니까 뭐 아주 큰 회사는 아니죠. 네, 빅파마에 비하면 중견급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종양학, 그러니까 항암제 분야에서 자기 자리를 확실히 잡았다는 점 같아요. 여기가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종양학 분야 중요성은 정말 강조해야 합니다. 이게 뭐 매출로나 연구개발 투자로나 제약 바이오에서 항상 가장 큰 분야 중 하나거든요. 네네. 엄청난 격전지인데 여기서 엑셀릭스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 그 중심에는 주력 약물인 카보메틱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엑셀릭스를 딱 받쳐주는 기동인 셈이죠. 카보메틱스.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약이에요? 보고서 보니까 TKI,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TKI 계열 표적 항암제인데요. 특정 단백질 활동을 딱 막아서 암세포 성장 신호를 차단하는 방식이에요. 좀 더 정밀하게 암세포를 공격한다고 볼 수 있죠. 아하, 주로 쓰이는 건 신장암 중에서도 가장 흔한 신세포암, RCC 치료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카보메틱스가 미국 RCC 시장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TKI라는 점입니다. 보고서에서도 강조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처방된다고요? 와, 그건 그냥 점유율이 높다는 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단순히 많이 팔린다기보다 실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 치료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약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쌓였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경쟁약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선두를 지킨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게 신세포암뿐만 아니라 간암, 갑상선암 이렇게 다른 암으로도 적응증을 계속 늘려왔어요. 그래서 매출도 꾸준히 늘었고요. 하나의 약으로 여러 암에 쓴다. 이게 또 강점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 회사 재정 상태는 좀 어떤가요? 보통 바이오텍 하면 적자면서 신약 개발에 막 쏟아붓는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그게 엑셀릭스가 좀 다른 점이에요. 이 회사는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 수익을요? 네, 대부분의 비슷한 규모 회사들이 아직 투자금에 의존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죠. 이게 회사의 안정성 면에서는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근데 보고서를 보니까 약간 궁금한 숫자가 있었어요. 최근 2분기 매출이 $5억 6천만 정도인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8% 줄었다는 거예요? 수익 내는 회사라면서 매출 감소는 좀 이상한데요? 네. 그 숫자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엔 설명이 꼭 필요해요. 보고서에서도 이걸 명확히 짚어주는데 작년 2분기, 그러니까 비교 시점에 일회성으로 큰 돈이 들어왔어요. $1억 5천만 마일스톤 수익이라고요. 마일스톤 수익이요? 그게 뭐죠? 왜 일회성이에요? 보통 뭐 기술 이전 계약 같은 거 할 때 임상 성공이나 허가 같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받는 성공 보수 같은 거예요. 작년에 그게 좀 특별히 크게 들어와서 올해랑 단순 비교하면 전체 매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기저 효과라고 하죠. 아하, 그런 거였군요. 네, 주당 순이익 감소도 같은 이유고요. 그래서 이 숫자만 보고 회사 장사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일회성 요인 빼고 진짜 제품 판매 실적은 어땠는지 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가 또 강조하는 재미있는 부분이 이건데요. 전체 매출은 줄었지만 핵심 사업인 순 제품 매출, 즉 카보메틱스 판매 실적은 오히려 크게 늘었어요. 오, 정말요? 얼마나 들었나요? 순 제품 매출이 $5억 2천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8%나 증가했습니다. 와, 18.8%요? 네. 그러니까 카보메틱스는 여전히 시장에서 아주 잘 팔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 회사의 진짜 건강 상태를 보려면 헤드라인 숫자 뒤에 있는 이 탄탄한 제품 매출 성장을 꼭 봐야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겉으로 보이는 거랑 속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카보메틱스가 여전히 든든한 기둥이네요. 그럼 이 카보메틱스의 미래는 어떨까요? 특히 특허만료. 이건 모든 제약사들 숙제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엑셀리식스 분석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엑셀리식스가 최근에 카보메틱스 특허 소송에서 아주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어요. 소송에서 이겼다고요? 네. 그래서 핵심 특허 보호 기간을 2030년 초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까지 복제약, 제네릭 출시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2030년 초요? 와, 이건 진짜 큰데요. 보통 특허 만료 다가오면 매출 확 꺾일 걱정하는데 몇 년을 더 번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시간만 번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보면 회사한테 아주 귀한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간을 확보해 준 겁니다. 아, 안정적인 캐시카우 기간 확보. 네, 다른 바이오텍들은 다음 임상 자금 걱정하고 파이프라인 하나 잘못되면 회사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엑세리식스는 앞으로 몇 년간 카보메틱스로 예측 가능한 수익을 계속 벌 수 있게 된 거죠. 이 돈으로 다음 신약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고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위험 부담이 확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큰 전략적 자산이네요. 게다가 보고서에서는 카보메틱스 자체만으로도 아직 더 클 수 있다고 했다면서요. 하나의 약물 안에 있는 파이프라인, 이런 표현이 있던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네. 그 표현 재밌죠. 카보메틱스가 이미 승인받은 거 말고도 지금 다른 암이나 다른 치료 단계에서 효과를 보는 임상시험들을 여러 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임상을 계속하고 있군요. 네, 예를 들어 다른 약이랑 같이 써본다거나 새로운 종류의 암에 써본다거나 만약 여기서 또 성공해서 적응증이 추가되면 카보메틱스 시장이 더 커지는 거죠. 마치 약 하나가 여러 신약 후보를 품고 있는 파이프라인처럼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특허 기간 늘어난 동안 이런 추가 성장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더 커진 거고요. 카보메틱스가 현재랑 가까운 미래를 책임진다면 이제 당연히 궁금한 건 그 다음은 뭐냐 이거겠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보고서도 바로 다음 주자인 파이프라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제일 앞서 있는 게 잔잘린티닙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잔잘린티닙. 엑셀리식스가 카보메틱스 다음 타자로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차세대 TKI 후보 물질입니다. 이게 지금 주로 개발 중인 타겟 질환이 전이성 대장암이에요. 전이성 대장암이요. 이걸 타겟으로 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전이성 대장암은 우선 대장암 자체가 발병률이 꽤 높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 5년 생존율이 15% 정도로 아주 낮아요. 아, 15%요? 네. 그만큼 기존 치료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고 더 효과적인 새 치료법에 대한 필요성, 즉 미충족 의료 수요가 엄청나게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잔잘린티닙이 여기서 성공하면 그 영향력이나 시장 잠재력이 정말 클 수 있다는 거죠. 미충족 수요가 큰 시장을 누린다. 성공하면 보상도 크겠네요. 보고서에서 이 잔잘린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임상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3상 임상 데이터요? 이게 신약 허가의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과죠. 스텔라 303이라는 3상 임상인데요. 여기서 잔잘린티닙이랑 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센트릭을 같이 썼더니 기존 표준 치료법 중 하나인 바이엘의 스티바가 단독요법보다 특정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의 전체 생존기간, OS를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늘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생존 기간, OS 개선이요. 와, 이거 임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 아닌가요? 엄청난 결과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OS는 환자가 치료 시작하고 얼마나 오래 사는지를 보는 지표라서 항암제 임상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최종 목표치 중 하나예요. 이걸 개선했다는 건 이 치료법이 진짜 환자 생명을 연장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와, 당연히 앞으로 FDA 같은 규제기관 승인 가능성을 아주 높이는 거죠. 물론 아직 최종 데이터 나오고 심사 과정이 남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중간 결과는 잔잘린티닙의 잠재력을 정말 밝게 보여주고 있어요. 잔잘린틴이 정말 기대되네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파이프라인은 없나요?
하나에만 의존하는 건 또 위험하니까. 좋은 지적이세요. 보고서에서도 그 점을 짚으면서 엑셀리식스가 잔잘린티닌 말고도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것들도 있군요. 네, 잔잘린티닙 자체도 대장암 말고 다른 암들 대상으로 연구 중이고요. 아예 다른 방식의 초기 임상 후보 물질들도 개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죠. 엑셀리식스는 카보메틱스라는 든든한 돈줄이 있으니 이런 미래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까지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해보죠. 보고서가 왜 엑셀릭스를 괜찮게 보는지 그 핵심 요인들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첫째는 특허 소송에서 이겨서 2030년 초까지 보호받는 핵심 제품 카보메틱스. 이게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성장 중인 검증된 캐시카우라는 거. 네, 안정적인 기반이죠. 그리고 둘째,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잔잘린티닙을 필두로 한 유망한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거. 특히 잔잘린티닙은 미충족 수요가 큰 대장암에서 OS 개선이라는 아주 인상적인 3상 결과까지 보여줬고요. 네, 미래 잠재력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재의 안정성과 미래의 성장 잠재력의 조합, 이게 바로 엑셀리시스의 매력 포인트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조합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독특해요. 그냥 초기 바이오텍처럼 대박 아니면 쪽박 이런 극단적인 위험은 좀 피하면서도 그렇다고 이미 다 커버린 빅파마처럼 성장성이 둔화된 것도 아닌 딱 그 중간 지점. 합리적인 위험으로 높은 성장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스윗스팟에 있다는 분석인 거죠. 아, 스위스팟? 네. 물론 이게 진짜 맞는지는 계속 봐야겠지만 보고서의 논리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걸 $50 미만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바이오 주식 중 하나로 추천하는 거군요. 이제 그 근거가 훨씬 뚜렷하게 보이네요. 이미 성공 스토리가 있고 또 앞으로 쓸 이야기도 기대되는 회사. 여러분도 이 분석을 통해 엑셀릭시스를 보는 시각 하나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엑셀리시스라는 회사에 대해 좀 깊게 파봤습니다. 주력 약물 카보메틱스의 현재 가치, 시장 위치, 또 재정 상태, 그리고 잔잘린티닙을 포함한 미래 파이프라인까지 쭉 살펴봤네요. 오늘 얘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역시 균형인 것 같아요. 현재 확실한 수익과 성공 경험이 있죠. 이걸로 바이오 투자의 높은 위험성을 어느 정도 상쇄해주고 네, 그렇죠. 안정성. 그러면서 동시에 잔잘린티닙 같은 걸로 정말 혁신적인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대장암 같은 어려운 질병을 잡으려는. 미래 성장도 놓치지 않는 거죠. 이 안정성과 성장성 사이의 균형을 앞으로 어떻게 잘 유지해 나갈지가 관건일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카보메틱스의 탄탄함 그리고 잔잘린티닙의 밝은 미래에 좀 집중했는데요. 특히 3상 결과는 정말 인상적이었죠. 네, OS 개선은 대단했죠. 근데 말이죠. 신약 개발이라는 게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데이터가 좋아도 최종 허가라는 아주 높은 벽을 넘어야 하고요. 또 허가를 받는다 해도 시장에 나가면 경쟁약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치열한 경쟁에서 또 살아남아야 하죠. 그렇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네, 이 마지막 단계의 잠재적인 어려움들, 그러니까 규제 승인의 불확실성이라던가 출시 후의 경쟁 환경 같은 변수들이 아무리 데이터가 잘 나온 잔잘린티닙이라 해도 엑셀리식스의 미래에 어떤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께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엑셀리식스 분석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